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데이터브릭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 중인 최승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 AI 자산의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해서 레이크하우스의 유니티 카탈로그라는 서비스를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AI를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으니 요사이 특히 챗 GPT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데이터와 AI가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심도 높고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데이터 그리고 AI를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기존 기업에서 이 AI를 다루는 플랫폼을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복원이 되고 있고 AI에 관련되어 있는 유스 케이스는 별도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 플랫폼이 같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에 대한 단순한 사일로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고 비용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생산성 저하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상이한 플랫폼, 사일로 된 시스템들이 있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시스템, 특히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로 다른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는 시스템을 연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인테그레이션 코스트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타입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접근 지원은 아파치 레인저스, 리니지는 아틀라스, 디스커버리는 아뮨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거버넌스 툴들이 연계되어서 구축이 되어 했었고 그러다 보면 유연성도 부족하고 구축하고 나서는 정책을 변경하거나 조직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죠. 이러한 사일로된 시스템, 사일로되어 있는 거버넌스 툴로 인해서 시스템 구성이 복잡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정책에 적용하는 것도 어렵고 데이터에 대한 디스커버리, 데이터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업 내에서 보다 많은 어떤 데이터 구성원들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빠른 혁신을 가져오는데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버넌스를 포함한 데이터 AI가 서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데이터의 통합뿐만 아니고 통합된 거버넌스 모델, 거버넌스 서비스를 구축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환경 하에서 기업 내 많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와 경쟁력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져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서는 이런 통합 거버넌스 서비스 레이어를 담당하기 위해서 유니티 카탈로그라고 하는 오늘 설명드릴 유니티 카탈로그 서비스 부분이 바로 이 거버넌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데이터 AI 서밋에서 이 서비스를 발표했으니까 이제 2년이 지났지만 작년에 이제 GA를 거쳐가지고 전 세계 굉장히 여러 고객분들이 운영 워크스페이스를 유니티 카탈로그로 바꾸어 가고 계시고요. 국내에서도 새로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하시는 고객분들이나 기존의 레이크하우스를 사용하시던 고객사들도 유니티 카탈로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크하우스
모든 데이터 자산을 이제 이 유니티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다시 모델을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능들도 유니티 카탈로그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인 만큼 저희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고, 이제 레이크하우스의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데이터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어떠한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 범위도 어떠한 보안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 규제 같은 것까지 굉장히 방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플랫폼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해 본다면은 제공해야 되는 어떤 기능 영역으로는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 내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이 불가능하냐,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접근 관리, 접근 통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보안팀 입장에서는 어떠한 접근 기록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남겨가지고 필요시에 조회가 가능한 어떤 감사 기능이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쓰였느냐,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리니지 기능들도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굉장히 방대한 어떤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해 놨다고 해도 나의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에 대한 쉽고 빠른 검색, 이런 디스커버리 기능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능적인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브릭스 유니티 카탈로그가 무엇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요 기능적인 측면, 액세스 컨트롤, 오딧, 리니지, 디스커버리 같은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6개로 나누어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니티 카탈로그는 간편하고 통합된 메타데이터, 어떤 접근 제어, 유저 관리 체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 전에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기존에도 사실은 메타스토어 기능 같은 것들을 데이터브릭스에 지원을 했었었죠. 자체적인 인터널 하이브 메타스토어 서비스가 있고, 테이블 액세스 컨트롤이나 인스턴스 프로파일 같은 기능을 써서 어떤 특정 볼륨 같은 것들에 대한 관리 혹은 유저 관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크스페이스 레벨로 구성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확장되면서 개발용 워크스페이스, 운영용 워크스페이스 혹은 부서별로 워크스페이스를 나눴을 경우에는 확장하기 쉽지 않았고요. 또한 데이터의 자산 보안 모델도 테이블 액세스 컨트롤 따로, 파일이나 디렉토리 관리를 위해서 인스턴스 프로파일이나 IAM 패스트থ루 같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통일되지 않은 접근 제어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에서는 어카운트나 리저널 레벨로 해가지고 메타스토어를 중앙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제 워크스페이스 레벨이 아니고 어카운트 레벨로 더 상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뒤에서 데모로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3레벨 네임스페이스 구성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하이브 메타스토어나 글루 등 이제 외부의 카탈로그라 병행 사용하기 가능하게 해서 여러 워크스페이스에서도 같은 카탈로그 정보를 이제 공유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확장성 있고 유연한 메타스토어 관리, 유저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 기능을 통해 가지고 통합된 유저
관리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의 AD 같은 IDP 연결을 좀 더 편하게 여러 워크스페이스에 할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크스페이스 1에는 특정 그룹만 사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엔지니어 그룹만 활용이 가능하고, 워크스페이스 3에는 데이터 엔지니어와 마케팅, 다른 팀 부서들도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으로 아예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유연한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 많은 데이터 자산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니티 카탈로그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분리 레이어를 적용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카탈로그라고 하는 이제 추가 네임스페이스를 적용을 해서 카탈로그, 스키마, 그리고 테이블 등의 여러 가지 자산들이 관리되는 3레벨 네임스페이스를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이제 보시는 카탈로그는 이제 가장 상위의 네임스페이스로서 기존에 쓰고 계시던 하이브 메타스토어, 혹은 이 데이터브릭스 내에 있는 인터널 하이브 메타스토어가 되겠죠. 혹은 외부에 있는 AWS 글루라든지 익스터널 하이브 메타스토어 같이 외부의 카탈로그 서비스도 이 카탈로그로 등록이 될 수 있고요. 포린 카탈로그라고 해가지고 포스트그레스QL이나 MySQL 이런 일반적인 DB뿐만 아니고 스노우플레이크, 빅쿼리, 오라클과 같은 외부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카탈로그,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들도 등록할 수 있는 어떤 레이크하우스 페더레이션이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하이브 메타스토어, 신규로 구축하시는 새로운 카탈로그 서비스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제 멀티 카탈로그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카탈로그 밑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이제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권한 관리, 용도별로 이제 따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게 되고, 그 스키마 밑에는 일반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테이블이나 뷰 이런 자산뿐만 아니고 펑션이라든지 머신러닝 모델, 볼륨이라고 해서 특정 어떤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디렉토리 이런 것들을 유저나 그룹별로 해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자산들로 이제 통합 관리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어떤 그룹이나 유저별로 해가지고 테이블의 특정 행을 필터링하거나 특정 열을 암호화하는 파인 그레인 액세스 컨트롤을 함수 형태로 굉장히 손쉽게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어드민 유저에 대해서는 모든 행의 데이터를 이제 원본 그대로 확인을 가능하지만, 마케팅 팀의 유저는 뭐 최근 3달치 행 데이터만 이제, 그리고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던 열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보여달라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룹이나 유저별로 서로 다른 액세스 컨트롤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좀 복잡한 파인 그레인드 액세스 컨트롤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이 기능이 나오기 전에는 일일이 뷰를 만들어서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함수로 만들어서 해당되는 테이블에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테이블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더라도 하나의 펑션을 여러 테이블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자동화된 데이터 리니지입니다. 데이터 리니지는 데이터 자산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높이고 민감 정보를 추적하거나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대한 오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깨지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영향도를 분석을 하거나 어떤 테이블이나 컬럼 관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툴입니다. 유니티 카탈로그를 사용을 하면 데이터브릭스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러한 리니지 정보를 생성을 하고, 이를 리니지 그래프 UI나 혹은 시스템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테이블 간의 관계들 뿐만 아니고 이 테이블이 생성되는 어떤 원본 파일의 위치라든지 테이블의 컨슈머
어떤 예를 들어서 컨스테이블을 어떤 대시보드에서 쓰고 있는지, 어떤 머신러닝 모델에서 쓰는지, 어떤 노트북, 어떠한 쿼리, 어떤 워플로우 잡에서 이 테이블들이 생성이 되었는지, 이런 말 그대로 엔드투엔드 관계도를 일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리니지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오디팅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기업 환경에서 어떤 감사 정보는 컴플라이언스 용도나 보안 침해 사고 시에 원인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보면 갖추어야 되는 데이터 거버넌스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도 데이터브릭스의 오디트 정보는 JSON 형태로 해서 고객사의 SSN이나 ADLS 같은 오브젝트로지에 주기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에서는 이런 오디트 정보들이 시스템 테이블 형태로 자동으로 제공이 되어서 기존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감사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리포트를 제공하고, 또한 특정 조건, 특정 보안 위협이 발생을 했을 때 이를 알라서로 만들어서 담당자한테 노티피케이션을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활용하기 굉장히 손쉬워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 자산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데이터브릭스의 UI에서 이제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검색바가 하나 있는데요. 이 검색바를 통해서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테이블이나 파일, 대시보드, 노트북, 어떤 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이 혹시 DB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DB에 있는 테이블명, 컬럼명, 커멘트명 이런 것까지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꼭 레이크하우스 내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검색의 뒷단에서는 여러 가지 AI 기능, 저희가 지난 5월 데이터 앤 AI 서밋에서 레이크하우스 IQ라고 하는 AI 기능들이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모든 펑션에 나서 구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이 검색에 이런 AI 기능이 포함이 되어서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연어로 우리가 질을 했었을 때 이를 이해를 해서 우리 회사 내 자산에 가장 알맞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시만텍한 어떤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테이블에 있는 디스크립션이나 특정 열의 커멘트 같은 것들도 AI Generate Documentation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디스크립션이나 커멘트를 생성을 해주는 AI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포함이 얼마 전에 GA가 되어서 굉장히 이런 AI 중심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버넌스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해 줄 수 있는 델타 쉐어링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카탈로그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델타 쉐어링은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델타 쉐어링은 업계 최초의 오픈소스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입니다.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보통 일반적인 인하우스 솔루션에서는 데이터를 복제를 했었죠. 그러다 보면 실시간성 떨어지고 굉장히 구현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지보수도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혹은 대부분의 다른 벤더 솔루션들은 데이터를 이제 실제 프로듀스하는 생산하는 쪽이랑 데이터를 소비하는 컨슈머 쪽에 똑같이 자사의 플랫폼들이 있어야지만이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굉장히 비개방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오픈소스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이다 보니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제품을 만들 때의 사상이
실시간 어떤 라이브 데이터에 복제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현업들이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공유의 제공자나 사용자는 플랫폼의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것들이 좀 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클라우드든 온프로미스든 벤더 락인이 없는 공유 모델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 데이터브릭스를 쓰지 않으셔도 이 오픈소스 델타 쉐어링 이 실제 라이브러리만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생산자나 소비자가 어떠한 클라우드에 있든 어떤 플랫폼을 쓰든 손쉽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의 보안 거버넌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공유 데이터의 사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나 보안, 컴플라이언스 셋업 같은 것들이 플랫폼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보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브리스 투 데이터브리스 델타 쉐어링 기능도 자체적으로 당연히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테이블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고 노트북이나 볼륨이라고 해서 파일 공유, 머신러닝 모델 공유, 대시보드 공유 같은 것들도 이 데이터브리스 내에서 굉장히 손쉽게 클릭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회사나 여러 개 부서 내에 돼 있는 데이터들을 타 부서 아니면 혹은 파트너사 이런 데랑 공유하려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검토하시고 실제로 구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한번 데모를 통해서 실제 유니티 카탈로그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를 살펴보기 전에 어카운트 어드민 화면에 먼저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어카운트 밑에 여러 워크스페이스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유니티 카탈로그 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 보시면 데이터라는 탭이 새로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 워크스페이스들이 하나의 메타스토어라는 거를 공유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쓰는 메타스토어입니다. 하나의 어카운트에 하나의 리전별로 해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메타스토어를 여러 워크스페이스에서 공유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어카운트 콘솔에도 이제 유저 관리들이 생겼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유저 관리들이 워크스페이스 레벨이 아니고 어카운트 레벨에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있는 AD 같은 IDP와 이 어카운트 콘솔을 연동을 해 놓으면 유저와 그룹들을 연동을 시켜서 이 해당되는 유저나 특정 그룹을 워크스페이스에 내려서 할당하는 서로 싱크가 맞는 구조로 구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상위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한번 워크스페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유니티 카탈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카탈로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전과는 달리 하이브 메타스토어나 이런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있는 메타스토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클러스터 자원이 떠 있어야 되지만 지금 보시면 여러 멀티플 카탈로그와 카탈로그 밑에 있는 여러 서비스 자산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카탈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3레벨 네임스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도니돈이라는 카탈로그 밑에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디폴트, 프로덕션, 테스트 이렇게 있고요. 프로덕션 밑에 가보시면 테이블도 있고요. 테이블, 볼륨이라고 해서 특정 경로, 어떤 스토리지 경로들 파일들이고요. 펑션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ML 모델 같은 것들도 다 일일이 요 밑에서 이 실제 스키마 밑에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테이블 하나만 먼저 선택을 해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테이블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릴 때 AI Suggest Comment라고 말씀을 드렸죠. AI가 요 해당되는 자산 테이블에 대해서 아무런 커멘트 같은 게 없을 때 이 구매라는 테이블이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컬럼 정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이게 실제 커멘트 디스크립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실 수 있고 내가 일정 수정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쓰시게 되면 좀 더 다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왔었을 때 이 자산이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들은 좀 파악하기 쉽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컬럼에 대한 커멘트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AI 제너레이트 커멘트를 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컬럼이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1차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자동으로 AI가 제너레이트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해당되는 모든 자산들은 이런 식으로 퍼미션이 관리가 되게 돼요. 퍼미션은 저는 이제 오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드민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해당되는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 권한을 주거나 혹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할 수 있는 모디파이 권한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테이블뿐만 아니고 볼륨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CSV 파일들을 모아놓고 있는 어떤 특정 경로 밑단은 이제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되겠죠. 이 경로는 나만 쓸 수 있다, 나만 파일들을 볼 수 있다 라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담당하는 특정 그룹, 예를 들어서 데이터 엔지니어나 혹은 어드민들한테는 이 해당되는 볼륨을 특정 이 파일들을 읽거나 여기다가 어떤 파일을 쓰거나 여러 가지 권한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권한들을 간단하게 UI에서 하거나 혹은 그랜트문을 써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탈로그들이 있었고요. 이런 테이블이나 볼륨 이런 거 말고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익스터널 데이터 쪽을 보시게 되면 첫째로 스토리지 크레덴셜이라는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AWS 기준으로 IAM 롤이 될 거고요. 혹은 애저 쪽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프린시플 같이 이제 어떤 특정한 스토리지 S3 버켓에 접근하기 위한 IAM 롤을 1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나서 이 스토리지 크레덴셜이 누가 쓸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이 크레덴셜을 이용해서 내가 외부에 있는 익스터널 로케이션 어떤 S3 버켓을 내가 접근을 할 때 아까 만들어 놓은 스토리지 크레덴셜을 쓰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일일이 액세스키나 시크릿키를 관리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어떤 굉장히 다양한 버켓이나 이제 스토리지에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접근 관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앙에서 편하게 해줄 수 있어서 내 사용자가 어떤 클러스터에 붙든지 간에 클러스터에 딱 종속되어서 특정 파일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사용자 혹은 그 그룹이 어떤 권한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같은 것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커넥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넥션은 말 그대로 어떠한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레이크하우스 페더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이거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들, DB들, MySQL이나 PostgreSQL, SQL 서버 같은 일반적인 DB뿐만 아니고 스노우플레이크, 혹은 시냅스, 빅쿼리,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에 대한 연결도 그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커넥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카탈로그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아마 저장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잠깐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비트레이스 LIQ, BQ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요 카탈로그를 만들었는데, 카탈로그는 저는 요 커넥션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빅코리 커넥션을 기반으로 해 만들어 놓은 포린 카탈로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데이터들,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카탈로그 밑에 있는 요 DB 밑에 있는 이 인플로이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게 되면 이 내용들 이 해당되는 어떤 메타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캐싱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만 실제 쿼리들은 DB 단에 가서 쿼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말 그대로 빅컬레에 있는 테이블을 데이터브릭스 내에서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요 도니도니 밑에 있는
PROD라는 DB에 요 DB 밑에 볼륨에다가 저는 여러 가지 원본 파일들을 갖다 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CSV 파일즈라는 볼륨 이 경로에다가 여러 CSV 파일을 갖다 놨고요. 이걸 기반으로 테이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볼륨 경로는 제가 노트북 상에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퓨세를 지원을 해서 dbutills 같은 걸 써서 ls나 mvcp 같은 명령을 쓰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해당되는 이 볼륨에다가 내가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유롭게 UI상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할 작업은 아까 만들어 놓은 로우 CSV 파일에 있는 모든 CSV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간단하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은 도니도니라는 카탈로그 밑에 PROD 스키마 밑에 체이스 구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굳이 이렇게 카탈로그 스키마 정보를 항상 줄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다면은 앞단에서 유스 카탈로그라고 미리 정의해 놓거나 특정 카탈로그에 디폴트 카탈로그로 정해 놓으면 이거는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문 파일이었어요. 인보이스랑 스톡, 디스크립션 정보들이 있네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다른 테이블들을 만들었어요. 서머리 테이블, 컨트리별로 그룹 바이에서 실제 어떤 레비뉴를 한번 계산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스톡 코드로 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파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볼까요? 실제 테이블 상에서 한번 보시면은 저는 아까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테이블에 구매 테이블이 있었고 서머리 컨츄리라는 마트 테이블 하나 만들고 스톡 코드 이렇게 만들었었죠. 요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테이블에 보시면 리니지라는 탭이 있어요. 리니지 탭을 한번 가보시면 리니지는 말 그대로 그 해당되는 이 테이블의 계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리니지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요 서머리 컨트리라는 거는 아까 PROD 퍼체이스 제가 만들었던 요 테이블에서 저희가 그룹 바이에서 만든 테이블이죠. 그럼 얘는 어디서 왔냐? 라고 보는 거죠. 보시게 되면 아까 볼륨에서 나오게 됐고 더 추가를 해볼까요? 하면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테이블 레벨 뿐만 아니고 내가 레비뉴라는 이 컬럼이 어디서 왔냐? 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퀀터티와 유닛 프라이스라는 컬럼에서 왔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컬럼 레벨 리니지까지도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 해당되는 서머리 컨츄리가 어느 노트북에서 쓰였고 그리고 어떤 대시보드에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하고 있고 어떤 쿼리에서 이 테이블이 쓰였다. 예를 들어서 레비뉴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 이 해당되는 아까 이 서머리 테이블들이 이 대시보드에서 쓰이고 있다 라고 확인이 가능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가 갑자기 깨지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얘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뭐 데이터가 안 들어왔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네, 데모 환경이라서 뭔가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 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시보드에서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거는 저는 이제 원본 파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디스크립션을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레벨, 컬럼 레벨 한번 매스킹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펑션 하나 만들었습니다. 디스크립션 마스크라는 마스크 펑션 하나 만들 거고요. 내 그룹이 실제 이 해당되는 펑션이 적용되어 있는 테이블을 조회할 때 그 사용자나 그 사용자의 그룹이 되겠죠. 사용자 그룹이 어드민 그룹이면 그대로 컨텍스트를 보고 아니면 마스킹 해라 라는 펑션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구매 테이블에다가 저희는 간단하게 알터 컬럼, 이 디스크립션 컬럼을 마스킹을 할 겁니다. set 마스크하고 도니도니 디스크립션 마스크 제가 만들었던 요 펑션을 해당되는 디스크립션 컬럼에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제 유저 승돈.최@databricks.com 유저는 아까 보시면 어카운트 쪽에 어드민 권한에 가보시면 없습니다. 저는 어드민 유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드민 유저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마스킹이 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어드민 권한을 가진 유저가 해당되는 테이블을 보게 되면 밑단의 데이터는 상관없이 원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파인 그라인드 액세스 컨트롤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유니티 카탈로그들을 제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싶은 거는 이 카탈로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감사 로그들도 시스템 카탈로그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감사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이 시스템 테이블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억세스 쪽에 보시면 오딜 로그라고 해서 일반적인 감사 로그들이 여기 남게 됩니다. 샘플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쪽에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워크스페이스별로 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유저는 어떤 유저가 실제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군요. 네, 리스폰스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아까 UI에서 보였던 컬럼 레벨이나 테이블 레벨 리니지 정보뿐만 아니고 빌링 정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파크 클러스터나 이런 걸 띄웠었을 때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정보들이라든지 혹은 마켓플레이스 정보, 스토리지 정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시스템 테이블로 제공을 하게 되어서 기존보다 훨씬 간편하게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유니티 카탈로그 적용 고객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카마이라고 하는 글로벌 CDN 업체에서는 웹 시큐리티 애널리틱이라고 불리는 고객의 엣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초당 10기가 이상의 굉장히 대량의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데이터브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해서 쓰고 계시는데요. 수만 개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다 보니까 이 보안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나 권한 관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유니티 카탈로그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이런 복잡한 파인 그레인드 액세스 컨트롤을 매우 쉽고 확장성 있게 구현이 가능하게 되어서 좀 더 다양한 거버넌스 및 데이터를 자회사나 고객과 공유하는 것들이 매우 손쉬워졌다고 합니다. 제약사업 같은 규제 산업의 경우에는 거버넌스, 보안 등이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요구가 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생명공학 바이오 벤처인 암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접근 제어와 메타 스토어 서비스들을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계해서 사용해서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장성에 대한 한계들을 느끼고 유니티 카탈로그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훨씬 더 복잡하고 세밀한 거버넌스 정책을 굉장히 적은 TCO로 구축하면서도 효율성도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에서 제공하는 통합 거버넌스 서비스인 유니티 카탈로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이크하우스 내에 굉장히 정형, 비정형 자산뿐만 아니고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기업 내의 모든 데이터 자산에 대한 접근 제어, 리니지, 모니터링, 감사나 데이터 공유 등 데이터 거버넌스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영역을 데이터브릭스 네이티브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이를 기반으로서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시는 기업 내의 모든 데이터 담당자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을 보다 좀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필수적인 파운데이션 서비스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